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백신 주사를 맞게 돼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조합 부분의 연습 문제를 풀 거고요. 아마 여기 연습 문제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다 섞여 있어서 그거는 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빼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4번도 빼고 왠지 4번부터 다 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심각하네. 그죠? 5번도 빼고 6번도 빼고 7번도 빼고 남는 게 없네. 8번도 빼고 9번도 빼 9번은 빼지 맙시다. 10번 또 해? 10번 또 해? 11번은 빼 12번은 빼세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1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어쩌고 뽑힌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제 뭐 아무튼 세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세 수를 뽑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그죠? 이렇게 뽑는데 지금 목이 조금 잠겼어요. 지금 6시 반이거든요. 원래 어제 찍고 자려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어제 수영을 좀 빡세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먼저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많이 잠겼네. 아무튼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3개를 이제 뽑는데, 세수의 곱이 이제 짝수가 되려면 이 중에 최소한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은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세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를 뽑는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야. 셋 중에 최소한 하나는 짝수여야지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 거니까 짝수가 딱 하나일 수도 있고 짝수가 둘일 수도 있고 짝수가 셋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케이스를 세 개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세 케이스 중에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케이스 어느 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는 아무튼 세 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즉 홀수만 세 개 있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전체 케이스 중에서 홀수만 세 개를 뽑는 케이스를 제외해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을 거야. 우리 9C3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짝수든 홀수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냥 3개를 뽑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9팩 나누기 6팩, 3팩. 그럼 987을 3, 2로 나누는 거니까 9, 8, 7, 3, 4, 12 곱하기 7은 84. 이렇게 되네요. 짝수가 없다.
근데 이 8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짝수가 하나도 없이 조합이 구성이 되는 것, 즉 홀수 중에서만 뽑는 거. 1, 3, 5, 7, 9. 요 5개의 홀수 중에서만 뽑는 거. 5C3. 5C3은 5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10입니다. 그래서 74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최소한 뭔가 하나는 어떻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전혀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을 해주면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2번을 볼까요? 2번도 2번도 풀지 마세요. 2번도 풀지 마세요. 이거 너무 그럼 많은 문제를 빼야 되는데 3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평행선 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 두 개 택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죠. 내가 얘랑 얘를 두 개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랑 연결해서 직선을 하나 만들면 얘랑 연결해서 직선을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지 않나?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8개의 점이 있는데 점과 점을 이어서 직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선 하나를 만들 때는 최소한 점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아무거나 택해서 직선을 무조건 만드세요. 8팩, 6팩, 2팩. 그러면은 28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요 3개의 점 중에서 내가 2개를 택한다. 얘 택한다. 얘 택한다. 얘 택한다. 얘 택한다. 이런 식으로 택했을 때는 다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일단은 빼줘. 자, 28에서 빼기 요 3개의 점 중에서 2개 택하는 거 3C2 빼주고, 마찬가지로 요 5개의 점 중에서 2개 택하는 거 5C2 빼주는데 너무 많이 빼줬죠? 그러면은 아예 저 두 직선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2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뭐 얼마야? 28 빼기 3 빼기 10 더하기 2 하면은 17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두 점을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하나 택하고 경우에서 3 곱하기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5. 그러면은 15개의 직선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17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더 간단하네 사실은. 이렇게 뺄셈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조합 단원이어가지고 일단은 조합이 나오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근데 조합이 안 나오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순혈조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풀이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 단원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현대고등학교 1학년 학생 11명. 이거를 4명, 4명, 3명의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 어, 자, 일단은 4명, 4명, 3명으로 택하는 거잖아. 택해, 일단은. 자, 11명 중에서 4명 택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 조 만들어서 4명짜리 곱하기 해야겠죠? 그죠? 곱사건이죠.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잖아. 다 조가 이게 다 택하고 이렇게 엔드로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7명이 남았죠? 7명 중에 또 3명 택해. 그 다음에 3명 남았죠? 그럼 나머지 이제 3명 중에 3명 택하면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돼. 2분의 1을 왜 해주죠? 왜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얘네 둘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를 택하고 E, F, G, H를 택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E, F, G, H를 택하고 A, B, C, D를 택하는 경우도 이 경우의 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셌어. 이렇게 11C4, 7C4, 3C3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세서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면은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을 좀 해볼까? 자, 11C4면 11팩, 7팩, 4팩이죠? 얼마냐면 11, 10, 9, 8, 4, 3, 2 그러면 4, 2, 8 하나 떨어지고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330이네요. 7C4 7, 4, 3 7, 6, 5 3, 2 그러면 35가지 33은 어차피 1이니까 그럼 330 곱하기 330 곱하기 35만큼 경우의 수가 뭐 생기겠지. 그러면은 이 모든 경우의 수 안에 어떤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A, B, C, D를 뽑고 EFGH를 뽑고 나머지 3명조 뽑고 이렇게 되는 경우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EFGH도 뽑고 A, B, C, D도 뽑고 나머지 3명 뽑는 경우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요 경우의 수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그냥 4명, 4명, 3명 조로 나누는 거면은 A, B, C, D 뽑고 EFG 뽑고 3명 뽑는 거랑 EFGH 뽑고 A, B, C, D 뽑고 3명 뽑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잖아. 그죠? 순서만 그냥 바뀐 것 뿐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케이스를 중복된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케이스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똑같은 게 2개씩 나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E, F, 뭐 D 이렇게랑 B, C, G, H 이렇게 되는 거. B, C, G, H, A, E, F, D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케이스가 이게 또 똑같은 게 2개씩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2로 나누면은 얼마나 165 곱하기 35인가? 이렇게 뭐 계산은 귀찮아서 안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1번의 답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겹치는 게 있는 만큼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2번 1번의 3개의 조의 학생들에게 교실 유리창 복도에 청소 당번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 조를 이렇게 나눴어. 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가 몇 개가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조를 이렇게 다 짰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를 짜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있어. 근데 얘네들한테 야 너
1조 교실 청소해, 2조 유리창 청소해, 3조 복도 청소해. 이렇게 하려면은 교실, 유리창, 복도에다가 요렇게 해서 짜여진 세 개의 조를 적절히 이렇게 배분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배분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은 세 개의 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렇게 나열하면은 그 순서대로 교실, 유리창, 복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나열하면 교실, 복도, 유리창 순서로 그 조가 배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세 개의 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요. 각각의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딱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계산은 귀찮아서 안 할게요. 숫자가 너무 커서. 자, 10번. 10번도 어려운데. 6개의 팀이 참가한 고교 야구 대회의 대진표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일단 지금 첫 번째 대진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6개의 팀을 두 팀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또 해. 일단 두 팀으로 나눠 볼게요. 자, 6개 중에 2개 택하고 4개 남죠? 그럼 4개 중에 2개 택하고 2개 중에 2개 택하고 곱하기 이번에는 자, 잘 보세요. 내가 A, B 뽑고 C, D 뽑고 E, F 이렇게 뽑았어. 근데 얘는 A, B 뽑고 E, F 뽑고 C, D 뽑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잖아. 그죠? 또 CD 뽑고 AB 뽑고 EF 뽑는 거랑도 사실상 똑같죠? CD 뽑고 EF 뽑고 AB 뽑는 거랑도 똑같고 EF 뽑고 AB 뽑고 CD 뽑고 EF 뽑고 CD 뽑고 AB 뽑고 이 6가지 케이스들이 사실상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어차피 조만 구성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케이스 안에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들을 다 하나의 경우로 통합을 해줘야 돼. 다 중복되는 거니까. 그럼 통합을 해주려면은 똑같은 게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지금? 6개씩 있네. 왜 6개씩 있어? 요 각각의 조들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3팩토리얼만큼. 그죠? 지금 이거 A, B, C, D, E, F 조를 이렇게 순서를 다 달리해서 나열한 경우의 수를 내가 센 거잖아. 그죠? 그래서 3팩토리얼만큼 겹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조는 짰어, 이렇게. 이 경우의 수로 조는 짰어요. 이만큼 경우의 수를 조를 짜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야. 조를 짜는 경우의 수. 얼마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6시이면은 6팩, 4팩, 6팩이니까 6팩, 4팩, 2팩, 15 곱하기 4팩, 4C면 6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그럼 15가지. 그래서 조를 짜는 경우의 수는 15가지. 조를 짜는 경우의 수는 15가지. 조를 짜는 경우의 수는 15가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 E, F 이렇게 조를 짰다고 칩시다. 그럼 그 15가지 경우의 수 안에 이런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짜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자, 이렇게 짜가지고 내가 여기 대진표에다가 적절히 배치를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잘 보세요. 이 조에 들어간 애들은 요 조 혹은 요 조에 들어간 애들은 결승까지 가려면 시합을 몇 번 해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우승팀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한 번, 두 번만 하면 돼. 그럼 누가 꿀이야? 여기 있는 애들이 꿀이네. 그러면은 막 여기 이 세 팀이 요 조에 들어가려고, 요 대진표에 요 조에 들어가려고 다 막 피 터지게 경쟁을 하겠죠?
그죠? 얘는 시드 조인 거잖아, 결국에는. 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 세 개의 조 중에서 이 조에 들어가는 애가 어떤 팀이 될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세 팀 중에서 이 조에 들어가는 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몇 가지? 일단은 조는 짜는 경우의 수, 조 짜는 경우의 수 15가지에다가 이 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팀을 짜는 경우의 수가 15가지, 이 조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해서 45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들어가는 거는 왜 고려 안 해요? 어차피 만약에 EF가 여기 들어갔다 쳐. EF가 여기 들어갔다 쳐. 그러면은 A, B, C, D 들어가나 C, D, A, B 들어가나 구분이 없어. 어차피 똑같아. 그렇잖아요. 여기 A, B, C 들어가나 C, D, A, B 들어가나 뭐 아무 차이 없는 거잖아. 대진표상으로. 그죠? 그래서 3만 곱해주면은 45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10번이 좀 어렵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고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일단은 6팀을 3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딱 갈라져서 똑같은 모양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6팀을 3팀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2로 나누는 거는 우리 방금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이유야. 똑같으니까 A, B, C, D, E, F 뽑는 거랑 D, E, F, A, B, C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그래서 세 팀 나눴어요. 그럼 경우의 수 얼마야? 이거 600, 300, 300이니까 6, 5, 4, 20, 10이네. 여기까지 경우가 생겼어. 자,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세 팀 해가지고 두 조로 나눴어요. 6개의 팀, A, B, C, D, E 6개의 팀이 있었는데, A, B, C, D, D, E, F 6개의 팀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A, B, C조, D, E, F조 이렇게 두 조로 나눴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A, B, C조를 배치를 하고 D, E, F조를 배치를 할 건데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가 중요하죠. 왜냐? 2조에 들어가면 시합을 한 번 더 해야 돼. 결승전까지 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2조에 들어가면은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니까 2조에 들어가면 개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조에 들어갈 녀석이 누군지를 선택을 또 해줘야 돼. 그럼 요 세 팀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요 세 팀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6개의 팀을 두 조로 나눈 경우에서 10이고, 거기에다 곱하기 3 요 세 팀 중에 여기 들어갈 팀 선택하는 거 3가지, 요 세 팀 중에 여기 들어갈 생각하는 거 3가지. 선생님 얘네들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A, B, C를 여기다 배치하든 D, F를 여기다 배치하든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할 뭐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2를 하고 다시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랑 똑같아. 왜냐면은 A, B, C, D, F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얘네들을 여기 이렇게 딱딱 배치하는 경우의 수 2가지. 근데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A, B, C, D, F, D, F, A, B, C 똑같으니까 또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한 거라서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답이 90이 됩니다. 됐나요? 10번도 해결을 했고, 그래서 11번과 12번은 어차피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해서 조합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일단은 우리가 순열조합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내 생각에는 이 단어는 순열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많은 문제를 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일단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막 내용이 엄청 많다기보다, 내용이 엄청 많고 내용 자체가 엄청 복잡하기보다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문제마다 상황이 다 조금씩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마다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매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보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런 문제는 순열로 푸는 거구나. 이런 문제는 조합으로 푸는 거구나. 이런 문제는 순열로도 되고 조합으로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단원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학 동안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고생한 만큼 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계약하고 나서도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그래도 나름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막상 처음 방학 시작하기 전에 방과후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또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 막 하고 싶었던 건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계약하고 만납시다. 안녕.